불길 속에서 수첩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내가 다 태워버렸네요. 뜨거운 열기를 뚫고 손을 뻗다가 화상을 입으며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 아버지의 꿈이 모두 담겨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의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겨울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죠. 이곳에 사는 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51살로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속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준호처럼 50대 중간 관리직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아내 선영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선영은 48살로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갈게. 준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벌써 7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는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준과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적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진로 문제로는 더욱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준아, 학교 가야지. 준호가 말했지만 민준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민준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걱정에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인원의 20%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준호야, 우리도 이제 끝인 것 같다. 동기인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준호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박만수였습니다. 준호야, 나 서울 올라간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집안일 좀 도우려고. 선영이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서먹해졌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고 옛날 방식만 고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는 낡은 수첩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니다. 이미 표 끊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회사 일로도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버지까지 오시면 집안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만수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77살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많이 늙었네. 만수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수는 그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그걸 아직도 들고 다니세요? 준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안엔 내 평생이 들어있다. 만수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못 쓰시면서 왜 그런 걸 고집하세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촌스러워 보이겠지. 하지만 이게 내 전부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할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온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것이죠. 아버님, 아직 일러요. 더 주무세요. 선영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괜찮다.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난다. 만수는 거실 곳곳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 준호가 세수를 하고 나오자 아버지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수첩이 또다시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치워주세요. 식사할 때 지저분해 보여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만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근길에서도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까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준호 부장님, 잠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무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부서도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만수가 선영과 함께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수첩 좀 치워주세요. 보기 싫어요. 준호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보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님께 왜 그러니? 선영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보기 싫다고? 만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왜 보기 싫단 말이냐? 낡고 더럽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데. 이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이 다 들어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써온 것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과거에만 매달려서 뭐해요? 부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영과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매달린다고? 이건 과거가 아니라 내 인생이다. 인생이면 뭐해요? 쓸모없는데. 그런 걸로는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나와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꽉 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에서도 잘릴 판인데 집에 와서까지 그런 낡은 것들 봐야 하나? 그래도 아버님이세요. 알아. 근데 정말 답답해. 저런 거 있으면 뭐해? 그냥 잡동사니지.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시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수도 나서서 도우려고 했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정리를 하던 중 준호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짜증과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거 왜 여기 놔둬? 준호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야, 그냥 놔둬. 선영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홧김에 수첩을 쓰레기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만수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쓸모없는 건 버려야죠. 만수는 쓰레기 봉투에서 수첩을 꺼내려고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21세기인데 왜 이런 걸 붙들고 있어요? 내 평생을 내가 버린다고?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굳게 입술을 다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너는 내 전부를 버렸구나. 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시아버지 걱정을 했고 민준마저도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마 고향에 내려가셨을 거다. 하지만 고향집에 전화를 해봐도 만수는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웃들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성그룹 투자개발팀 차장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만수 씨를 아십니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대기업 사람이라니요. 네, 제 아버지입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실은 박만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강남에 있는 대성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웅장한 빌딩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현 차장은 3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부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태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박만수 씨가 1980년대에 농기계 회사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때 박만수 씨가 설계하신 농업 자동화 시스템 도면을 찾고 있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 무슨 설계를 했다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농부세요. 설계 같은 걸 하실 분이 아니에요. 김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만수 씨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농기계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혁신적인 농업 자동화 시스템을 여러 개 설계하셨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과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1983년에 설계하신 스마트 급수 시스템과 토양 분석 자동화 장치는 당시로서는 너무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업화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걸 찾으시는 거죠? 요즘 스마트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박만수 씨의 설계도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엄청난 혁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계도들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이라니요. 그래서 박만수 씨와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설계도들을 보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수첩이나 노트에 기록해 두셨을 텐데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수첩.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이 버린 그 낡은 수첩 말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김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수첩을 제가 수첩이요? 혹시 박만수 씨가 늘 들고 다니시는 가죽 수첩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그 소중한 수첩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 혹시 그 수첩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김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수첩이 없다면 김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만수 씨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겠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복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수첩에는 핵심적인 수치와 공식들이 적혀 있을 테니까요.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설계도를 자신이 쓰레기로 버렸다니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만수 씨와 연락되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첩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쓰레기 수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거해 간 쓰레기를 찾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영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선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준호는 대성그룹에서 들은 이야기를 선영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농기계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일했다는 것, 그 설계도들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
가리고 자신이 그 소중한 수첩을 버렸다는 것까지요. 선영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늘 들고 다니던 그 수첩이? 응, 그게 바로 그거였어. 그런데 나는 그걸 쓰레기로 버렸다고. 어머,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 그때 방에서 나온 민준이 부모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 근데 아빠가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부터 찾아야 해. 그리고 혹시 수첩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준호는 다시 쓰레기 수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소장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 수거한 쓰레기 중에서 수첩 하나만 찾을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미 소각장으로 보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분류 작업 없이 바로 소각로로 들어가요. 그럼 소각장에 가면 찾을 수 있나요? 글쎄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운이 좋으면 아직 태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니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준호는 주소를 물어보고 바로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말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소각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이 보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실수로 버린 수첩을 찾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여기서 뭘 찾겠다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몇 톤인지 아세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저쪽 구역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들이에요. 하지만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준호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냄새와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수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더러운 것들이 끼었고 옷은 온통 더러워졌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직원이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각장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소각로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저기 보이는 쓰레기들은 곧 다 태워질 거예요.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에 날려온 종이 조각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설계도 일부분이었습니다. 수첩에서 떨어져 나온 페이지였습니다. 찾았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종이는 가장자리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 소각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불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막무가내로 손을 뻗었습니다. 위험해요. 직원들이 준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쇠붙이에 손을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으악! 준호는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화상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빨리 가세요. 준호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꽉 쥐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의 평생을 내가 다 태워버렸네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수첩 속에
아버지의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준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손에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준호는 선영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그룹의 김태연 차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박만수 씨와 연락되셨나요?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준호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혹시 그 수첩은 확인해 보셨나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망감만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준호는 붕대에 감긴 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육체적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선영이 죽을 떠와 주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정말 못된 아들이야. 준호는 수저를 들기도 어려운 손으로 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을 찾아서 사과드려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평생 작품을 내가 다 태워버렸는데.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연 차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있어서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시라도.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실은 그 수첩을 제가 실수로 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렸다고요? 네. 며칠 전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은.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김태연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되찾으려고 소각장까지 갔는데 이미 다 타버렸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들이라도.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수첩에는 핵심적인 수치와 공식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퇴원한 준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이웃들에게 연락하고 아버지가 다닐 만한 곳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 만수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뭔 소용이냐?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그 수첩이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대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의 설계도를 찾고 있대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알고 있다. 만수의 대답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몇 년 전부터 가끔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난 거절했어. 왜요?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꿈꿨던 것들이야. 농부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아버지.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따라주지 않았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계속 연구했어. 그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해뒀지.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그걸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했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지했어요. 무지? 아니야. 넌 내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만수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수첩은 내 인생 전부였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 아버지, 다시 만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들로. 기억?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세세한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해. 그 순간 준호는 주머니에서 소각장에서 건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건졌어요. 나머지는 다 타버렸지만 만수는 그 종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내가 1983년에 설계한 자동 급수 시스템이야. 아버지, 이걸 바탕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거야. 이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 준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컴퓨터 작업이든 뭐든지.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도우겠다는 거냐? 네, 제발이요. 만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내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괜찮아요. 같이 해봅시다. 그날부터 준호와 만수는 함께 과거의 설계도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준호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세세한 수치들이 기억나지 않았고 일부 설계는 아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만수는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해요. 4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 부자는 밤늦도록 작업을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성그룹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준호도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몸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만 쉬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뭔가 빠뜨린 게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 만수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그룹의 김태현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쟁사에서도 비슷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김태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아버지, 일주일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만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혼자 방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농기계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의욕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던 모습, 시제품을 테스트하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3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 칠판에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도식은 자동 급수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수첩에 적었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만수는 급히 준호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 사진 봐. 여기 칠판에 그려진 게 보이지?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설계도 아니에요? 맞아. 이걸 바탕으로 복원할 수 있어. 부자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도식을 해독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서 흐릿했고 칠판의 내용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안 보여. 준호가 답답해했습니다. 이건 확대해봐야 할 것 같은데. 준호는 사진을 스캔해서 컴퓨터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복원해줄 곳이 있을까요? 글쎄, 한번 알아봐. 준호는 여러 곳에 알아본 끝에 사진 복원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복원된 사진을 받아본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칠판의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만수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복원할 수 있겠네요. 부자는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사진 속의 도식을 바탕으로 하나씩 설계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준호는 깜짝 놀라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만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안 돼.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완성해야 해. 아버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는 강제로 만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루만요. 하루만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수가 간청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내일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실에서 만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내가 건강했더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완성할게요. 너 혼자서? 네.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해볼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잖아.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병원을 나와 혼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준호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내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아들아, 아빠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프로그램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설계는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해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도움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부자는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준호와 민주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이거였는데 준호는 메모를 뒤적거리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계속 걱정하고 계세요.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영은 남편과 아들이 밤새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오늘까지만 하면 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 8시가 되자 김태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오후에 저희가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오후까지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핵심적인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공식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물어봐야 하는데 준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자동 급수 시스템의 압력 조절 부분에서 막혔어요. 압력 조절? 그건 잠깐만.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말로는 복잡해. 직접 봐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1시간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1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휠체어를 탄 만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본 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했구나. 아버지, 이 부분에서 막혔어요. 만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공식이 잘못되었어. 어디가요? 여기, 이 수치를 바꿔봐. 0.7이 아니라 0.75여야 해. 민준이 수치를 바꾸자 화면의 도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만수도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만수가 지시하고 준호가 입력하고 민준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석 시스템이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1984년에 설계한 건데 토양의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야. 만수의 설명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40년 전의 아이디어가 현대적인 기술과 만나면서 놀라운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대부분의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만수는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이야.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지.
1980년대의 인공지능을? 물론 그때는 구현할 수 없었어. 하지만 개념은 완성했지. 지금의 기술이면 가능할 거야. 준호와 민주는 놀랐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을 생각했다니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태형과 동료 몇 명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약속대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거의 완성되었어요. 김태현 일행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40년 전 설계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현은 설계도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동료들과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니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정말요? 특히 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예요. 김태현은 동료들과 잠시 상의했습니다. 그러더니 준호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기술을 사업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업화요? 네. 박만수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저희의 자본과 기술력을 합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이제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니요.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 아들도 함께 참여해야 해요. 이 일은 우리 부자가 함께 이뤄낸 거니까요. 김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원하는 바예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박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의 준비됐습니다. 준호가 휠체어에 앉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건강상 이유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3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오늘 발표가 중요하니까 긴장하지 말고 해라. 만수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아버지. 회의실에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코리아 대표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개발한 차세대 농업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만수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성된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급수, 영양분 공급, 생육 예측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40년 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농장들에서는 생산량이 30% 증가했고 인력은 50%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은 있나요? 네, 이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베트남과 태국에 시범 농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와 만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만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내가 내 수첩을 버렸을 때는 정말 서운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됐어.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뭐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일부러 수첩을 서울에 두고 간 거야. 준호는 놀랐습니다. 일부러요? 응. 내가 내일을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물론 내가 버린 줄은 몰랐지만. 그럼 난 내가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험한 길을 돌아왔지.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내 진짜 설계도니까. 설계도요? 응. 내가 평생 만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작품. 바로 너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민준은 방학을 이용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방금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기술이 올해의 혁신 농업기술상을 받게 됐대요. 준호와 만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그리고 시상식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상을 받으시래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지만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아들과 손자, 그리고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제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었거든요. 만수는 객석의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것들 속에도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내 꿈을 포기하지 말거라.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촌스러움 속에 미래가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준호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쓸모없다고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미래가 들어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어. 사랑한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는 제 인생 최고의 설계도였습니다. 사랑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일 또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스마트팜 코리아는 계속 성장했고 박준호와 박만수 부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그 수첩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